자, 6강 시조 세편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먼저 살펴봅시다. 학습 목표부터 보면은 학습 목표 시조를 감상하며 작품에 나타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작가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공감적 듣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문법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워야 될 개념인데, 공감적 듣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대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아, 너는 그만큼 좋았구나, 뭐 힘들었구나, 슬펐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공감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공감적 듣기의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쵸, 이 작품에 나타난 이제 화자의 말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이제 들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시조 3편에는 이제 굳은 절개를 노래한 시조가 있었고, 그쵸? 자연과 겉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노래하고 있는 시조가 있었고, 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한 시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시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시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에 주로 많이 쓰여졌고, 지금까지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 정형시의 한 갈래인데, 자, 그 정형시라고 했으니까, 그쵸? 형식이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세 줄로 되어 있어서 3장,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으로 되어 있고,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게 이제 종장 제일 처음에 세 글자를 꼭 지켜야 된다. 이거 기억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기본 형태를 지킨 시조를 평시조라고 하고, 어떤 게 좀 길어진 거를 사설시조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고, 이제 그 시조 하나하나가 이제 연으로 연결되어서 한 편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게 연시조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시조 3편은 전부 다 평시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시조의 형식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작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번에 있는 시조 먼저 봅시다.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죠. 그쵸?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겠느냐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상은, 그쵸? 대나무를 눈이 맞아서 휘어졌는데 누가 굽었다고 하겠느냐. 눈 속에 굽을 절개라면, 구부러질 절개라면 눈 속에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죠. 눈 속에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겠느냐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설일법, 그쵸? 자, 그러면서 아마도 새한고절은 너뿐인 것 같구나 했죠. 여기서 너가 바로 여기서 이 너는 바로 요 대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나무한테 인격을 부여해서 뭐라고? 너라고 얘기하면서 눈 속에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새한고절 추위에도 절개를 지키고 있는 모습은 너뿐인 것 같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대나무를 바라보면서, 아, 대나무가 눈 속에 구부러졌지만, 그쵸,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 와중에도 외롭게 고독하게 절개를 지키고 있는 것은 대나무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다? 아, 나의 시적 화자의 굳은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바로 요 대나무처럼 굳다 푸르름을 계속 간직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고려 말경에, 고려가 이제 끝나고 조선이 이제 만들어질 때쯤 해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이 이 눈 속에 구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래한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대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굳은 절개를 노래했지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시조로 넘어가 봅시다. 자, 10년을 경영하여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초려 3간, 초가집 3칸을 지어냈어요. 그래서 누구랑 사냐면 내가 한 칸 하고 달한테 한 칸 주고 그리고 청풍한테 한 칸 맡겨두고 있어요. 달과 청풍이라고 하는 자연물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강사는 강이랑 사는 들을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면 좋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달과 청풍과 함께 살면서 강사는 들을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봤으면 좋겠다. 자, 달과 청풍은 화자랑 동일한 인격체로 내가 방을 한 칸 맡겨둘 거죠. 그래서 난 얘들이랑 함께 살고 싶다. 그러니까 자연이랑 친한 척하고 있는 저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드러내면서 친한 척하는 것까지 해서 더 나아가서 무라일책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살고 싶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달과 청풍과 함께 자연 속에서 무라일체 자연과 친한 척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였는데, 자, 초장으로 잠깐 돌아가면 10년을 경영해서 초려삼간 10년 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초려삼간 초가집 아주 작은 초가집을 방 3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냈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아주 자연 속에서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게 살고 싶은 어떤 삶의 태도, 그쵸, 소박한 삶의 태도니까 안분지조 혹은 안빈낙도 하는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달과 청풍은 우리 집 안, 방 안에 있는 거니까 가까이 있는 경치인 근경이고, 그 다음에 강사는 들을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했으니까 우리 집 밖에 있는 멀리 있는 경치니까 원경, 그러니까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두면 되겠습니다. 제일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거는 안분지족, 안빈낙도 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달과 청풍과 함께 살고자 하는 무라일체하는 삶의 태도까지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이 시조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조로 넘어가면 이거 많이 봤던 거죠. 황진이의 시조, 그쵸? 동짓달 기나긴 밤, 동짓달의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한 부분을 베어내어서 춘풍 이불 아래,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사랑하는 님 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에 구비구비 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동짓달의 기나긴 밤, 동지는 추운 겨울에 가장 밤이 길다고 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동지, 정말로 동지다 라는 얘기보다는 정말로 님이 없는 그런 기나긴 밤은 동짓달 일단 날처럼 아주 길게 느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어서 잘라내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에 펼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밤이라고 하는 대상은 그쵸, 어떤 한 부분을 잘라내서 넣었다가 펼칠 수 있을 대상이 아닌 추상적인 대상인데 그것을 자르고 넣었다가 펼칠 수 있을 거라고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독특한 발상이 드러난다 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밤이라고 하는 추상적 대상을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중심 소재는 역시 밤이죠. 밤. 이 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밤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니까 이 긴 밤의 한 부분을 잘라내었다가 님이랑 같이 있을 때 더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대상을, 이 소재를,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나타냈기 때문에 어떻게, 그쵸, 이 사람의 절실한 그리움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세 개의 시조 다 중심이 되는 소재들이 나타나고 그 소재들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시조에서는 대나무였죠.
대나무가 어떻게 눈 속에 푸르름을 간직한 것처럼 나도 그쵸? 대나무와 같은 절개를 지키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에서는 달과 청풍과 함께 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해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자신의 태도를 강조해서 표현하게 되었고, 세 번째에서는 밤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더해내고 넣었다가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얘기해서 절실한 그리움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아까 공감적 듣기 얘기했죠? 아,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구나라고,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만큼 절실했구나, 이렇게 공감하면서 작품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면, 옆에 보면은 옆 페이지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눈 속에 푸르게 솟아있는 대나무를 보고 고려 왕조를 향한 굳은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 아, 지조와 충절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는구나. 그쵸? 자, 대나무 눈이라고 하는 시련 속에서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어떤 절개를 지켜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조에서는 달과 청풍,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서 얘들을 의인화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무라일체의 삶을 노래했다. 그 다음에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는 긴 밤을 이제 개성있게 표현했죠.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개성있게 표현하여서 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뒤에 보면은 아까 첫 번째 시조에 나온 눈맞아 휘어진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노래한 거였죠. 그거랑 이제 비슷한 의미의 시조들이 있는데, 자, 보면은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먼저 봅시다. 두 번째 거,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소리가 치단 말인가. 바람에 눈소리까지 치는, 그쵸, 아까 앞에 나왔던 눈이랑 똑같죠? 시련에도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져 가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소나무까지 다 기울어져 가니까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말에서 무엇하겠느냐. 못다 핀 꽃까지 다 어떻게, 그쵸, 다 날아가 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바람, 눈서리, 시련, 어떤 정치적인 시련에 희생당하는 절개를 지키던 선비들의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시조였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시조를 보면, 국화야 너는 어이하여 3월 동풍 다 보내고 낙목 한천에 내 홀로 피어있느냐. 국화라고 하는 애는 봄바람이 불던 3월 좋은 시절을 다 보내버리고 낙목 한천, 나뭇잎이 지는 추운 가을날에 피어있죠. 아, 국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거다? 오상고절, 서리가 내리는 와중, 이 추운 와중에도 절개를 지키고 있는 것은 너뿐인 것 같구나. 지금 낙목한천이라고 하는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꽃이 피어있는 국화를 보고 그 국화의 절개를 노래하고 있는 시조였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 배웠던 첫 번째 시조랑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또 뒤에 가서 보면 자연 친화적인 시조가 나타나 있는데, 자, 보면 세 번째 거 먼저 봅시다. 말 없는 청산이여 태 없는 유수로다. 청산은 말이 없고, 그쵸? 모양이 없는 물이 있고, 그리고 값이 없고 주인이 없는 명월이 있죠. 값이 없고 주인이 없는 명월을 보고서는 아, 이 중에 병 없는 내 몸이, 이 중에 란 얘기는, 그쵸? 청산, 유수, 청풍, 명월, 이 자연 속에서 분별 없이, 걱정 없이 늙어갔으면 좋겠다. 자연 속에서 저 자연과 하나가 돼서 시름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를 나타냈던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웠죠. 추상적 대상이 어떤 건지, 그걸 구체화했다는 게 어떤 건지 잘 기억이 안 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다른 작품들이랑 함께 엮어서 보자면 아까 거기서는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어서 굽이굽이 넣었다. 굽이굽이 넣었다가 서리서리 넣었다가 굽이굽이 펼치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있는 설일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바람, 겨울나마 바람에서 이 바람을 바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쵸, 추상적 대상. 근데 그 바람이 어때요? 머리채가 길다라고 얘기했죠. 투명한 빨래와도 같다. 가지 끝에 걸려있다. 자,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그쵸,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자, 그 다음에 부지런한 계절이라고 하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치요? 봄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이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절이 부지런하게 피었다가 지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계절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는 표현을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상들이 이제 비슷한 것을 골라라 라고, 비슷한 표현을 골라라, 뭐 비슷한 발상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 주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